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지지율이 레임덕 바로미터인 30%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불확실한 백신 추가 확보 쇼를 벌이며 지지도 반등을 꾀했지만 국민은 문재인의 그런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정권의 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레임덕 상황임이 뚜렷한 징후입니다. 문재인 부부가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 접종을 앞둔 그들의 얼굴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뒤늦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국민에게 접종을 권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자신들이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접종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속으론 적잖이 찜찜했을 것이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지지도 조사 결과 29%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60%였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40대에서도 긍정 43, 부정 49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지도는 9%에 불과했습니다. 지지도가 9%라는 것은 국민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능력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뿌리 깊어진 양상입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문재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사실도 문재인의 지지도를 향후 더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대 초반의 이 김모 씨는 2년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백 장을 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10여 차례 조사를 받아오다가 최근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이 소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단엔 문재인, 박원순, 유시민 등의 선대의 친일 행적과 문재인의 종북 행적을 담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선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재인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이 고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중 태도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입만 열면 야당을 향해 토착 외구 등의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비난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즐기는 듯한 자세를 보여온 문재인이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자 못 참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선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고 발언했지만 막상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국민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간장종지 같은 속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것은 법적 소송을 넘어 일개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선조가 친일파라거나 용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이 30대 초반의 남성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부친 문용영 씨가 일제시대 흥남에서 농업계장으로 일해 일제강점기 친일 공무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나 6.25 때 북한군 상위로 내려와 체포된 바 있는 용공행위자라는 의혹 제기가 그것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휘둘러 논란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권력을 마구 휘둘러 변창흠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이 목숨을 잃었고 베테랑 국정원 직원 정모 씨가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사과 발언 한 번 없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고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정권 판사가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문재인의 독재를 비난하는 전단을 돌린 50대 여성은 경찰에 의해 바닥에 엎어진 채 양손이 뒤로 묶여 경찰서까지 질질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의해 30대 남성이 기소 위기에 처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공개돼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문재인은 여전히 소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능에다 오반이 겹쳐지면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진 못할 망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을 하는 이런 국정 지도자의 모습은 오만과 현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언론을 손보겠다며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던 문재인은 검찰이 자신과 주변 비위를 파헤치자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옥죄기 위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 대참패를 당하고 또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추락을 하게 된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4년간 문재인의 국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쇼와 꼼수도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여론 호도와 정권 위기 탈출에 깜짝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지지도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또 다른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당의 지지도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잠재돼 있던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과 비문 세력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더 커질 전망입니다. 권력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문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조국 역시 위선 자체의 삶이 드러난 상태고 유시민도 곧 기소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은 친문 적자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손을 잡자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의 지지도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친문 진영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 이재명 역시 한계가 드러나 민주당은 결국 대선을 넘어 그 이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의원들에 의해 분당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제동이 어려운 본격적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